최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국제부 연결해서 밤사이 들어온 직구선 소식 알아봅니다. 조수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얼마 전에 러시아가 미국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망명을 잠정 허용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했는데요. 이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 끝내 취소됐죠? 그렇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제이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결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만큼 양자 간 현안에 충분한 진전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카니 대변인은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5일에서 6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는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에드워드 스노든의 신병 처리에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은 데에 대한 항의성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이 상황은 미국이 대등한 기반 위에서 러시아와 관계를 맺을 준비가 안 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중동 테러 위험이 점증하고 있는 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 시설물을 겨냥한 이 테러 위협, 이거에 계속 일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민간 여객기가 폭파 위협으로 비상 착륙하는 상황마저 발생했죠? 네, 아일랜드에서 출발한 미국 US 웨어웨이 여객기가 폭파 위협 때문에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여객기는 보잉 757기로 운항 당시 승객 17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착륙 직후 여객기가 한적한 곳으로 이동한 뒤 승객들은 비행기 옆에 대기 중인 대형 버스로 옮겨 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과 필라델피아 경찰은 탑승객과 승무원 전원 그리고 이들의 화물을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여객기 비상 착륙은 미국의 테러 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벌어져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예,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 국제공항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더군요. 피해가 컸습니까? 예,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에서 현지 시간 7일 오전 5시쯤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화재는 4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공항 도착장이 심하게 손상되고 제1터미널의 천장 일부도 무너져 내리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공항을 임시 폐쇄하고 공항에 도착하려던 모든 항공기를 몬바사나 엘도레트 공항으로 우회해 착륙을 유도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보고된 사상자는 아직 없지만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케냐 한국 대사관 측은 이번 화재로 한국인이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온 사례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방면 홍제 램프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정릉 터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2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홍은 램프 이전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 외곽으로 교통량 여전히 많습니다. 원릉 나들목부터 구리 시계까지는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서부 간선도로 외곽 쪽 진행도 어려운 상태인데요. 양평교부터 금천교까지 거의 전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도심 경인로 서울교 방면 물레동 사거리부터 영등포역까지 시속 30km 미만이고요. 신촌로 이대역에서 신촌교차로까지도 교통량이 늘면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성산로 광화문 쪽으로 이동하는데 연희 나들목에서 연세대 다시 세브란스 병원을 지나 봉은 고가차도까지는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출발 시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북한이 침묵을 깨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14일에 개최하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자마자 북한의 입장이 발표된 겁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논평하면서 14일 회담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7차 협상에서는 개성공단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만든 3파 역으로 알려진 분이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 변호사님. 예, 건강하시죠? 잘 지내십니까? 예. 예, 우리 원로들이 건강해야 우리 정치판이 건강해집니다. 예. 원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북한이 그 개성공단 정상을 위한 7차 회담 14일에 열자고 우리 측에 제안했는데 우선 이 북측의 이런 태도 변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더 절박했던 것은 물론 남쪽도 급했지만요. 북이 훨씬 더 절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 마지막 국면에 벼랑 끝에서 돌아선 셈이네요. 그러니까 입주 기업들 얘기대로 죽다가 살아난 기분이다. 이렇게 그런 심정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개성공단을 위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그 북측의 담화문을 보니까 우리 측 근로자 정상 출근 보장 또 신변 안전 담보 이런 그 문구가 다 있었는데 이 제가 하나 걸리는 것이 바로 남북의 개성공단 중단 사태 재발 방지를 전제한 정상 운영 보장 이런 문구입니다. 그 남북의라는 표현인데요. 그동안 북한이 이제 우리 군사 훈련 그리고 자기들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행을 했다. 이것 때문에 공단을 중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설령 재개되더라도 예, 또 우리가 군사훈련을 한다라든지 하면 또다시 그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염려가 들던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주어 문제죠. 예. 주어 문제인데 이제 주어 문제라는 거는 명확하게 북쪽의 책임을 인정하라 하는 우리의 이제 요구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은 원래 책임은 북이 먼저 한 게 아니라 남이 먼저 자신들을 건드린 것 아니냐 하는 입장으로 대치해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제안에서는 한 발 물러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 이를 저해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하는 저해하는 행위라고 해서 남과 북 모두에 걸리는 부분 이게 예. 이제 공방의 요소였는데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을 뺀 거죠. 빼고 이제 어떤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 없이 정상 운영을 보장하자 하는 좀 한 발 좀 중립적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만일 회담에서 남과 북 또는 북과 남이라는 표현을 빼고 북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라고 한다면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 얼마든지 그것은 또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우리 정 의원님께서 이 점잖게 지혜를 발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정부가 그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으면 이 개성공단 그 재개할 수 없다. 그리고 박 대통령 입장도 확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회담을 그 기점으로 해서 양쪽의 변화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좀 긍정적인 전망,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첫째는 그동안 너무 피해가 컸고요. 또 정말로 개성공단을 닫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8.15 하루 전에 열리는 이제 8월 14일 실무회담인데요. 예. 나머지 마지막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문구, 주어의 문제, 그것과 개성공단 자체가 갖는 무게,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한 발씩 물러서는 그런 입장만 가진다면 타결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정치적 군사적 그런 그 정세와 상관없이 예. 뭐 핵실험 때도 또 연평도 때도 문 닫지 않고 돌아갔던 개성공단 아닙니까? 다시 지난 넉 달 동안의 그런 파동에도 불구하고 다시 열리는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번에 그 북측이 그 담화로서 이 개성공단 다시 그 문을 열 수 있는 이 길을 열었는데 그전에는 북측도 지난번 6차 회담 마치고 나서는 뭐 기자
회견을 그 예고 없이 열면서 아주 강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경협보험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1시간 뒤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이 북측이 부담을 느꼈다고 봐야 할까요? 경협보험금 지급 방침 1시간 뒤에 이 북이 입장을 바꿨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예. 북은 이미 한참 전부터 대개 5월 말로 보입니다만 쭉 개성공단을 어떻게든 살려내겠다는 입장을 가져왔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평양을 다녀온 미국 조지아 대학의 박한식 교수가 북의 통전부의 핵심 인사들과 나눈 대화를 전해 들었는데요. 이분 말씀에 의하면 북은 남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라도 개성공단을 할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의 지점이다라고 토로했다는 것인데요. 예. 어쨌든 어제 정부의 경협보험금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 넉 달 동안 가동이 중단된 데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도 있는 것이지 이걸 폐쇄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불쾌하다 하는 것이 업체들의 또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사실 이제 빈사 상태, 고사 상태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어떤 돈이든 운전 자금이 필요한 입장이어서 이 경협보험금이라도 신청한 것이지 이걸 폐쇄를 전제로 그 시설을 정부에 넘기는 것을 전제로 보험금을 신청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 입주업체들의 입장이었거든요. 예. 정 장관님께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예. 이 6차 회담 결렬 직후에 트위터에 6차 협상을 깨라고 지시한 배우 실세가 누군지 알고 있다. 이런 글을 남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싶다 그랬죠. 예,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 그 6차 회담의 결렬이 통일부 차원의 책임이 아니다 하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아는데 어떤 의미십니까, 정확히? 통일부가 좀 안쓰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군사주의의 부활을 경고한 말인데요. 예. 남북 문제를 군사적 사고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군인 중에도 세계적으로 보면 유능한 전략가와 협상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휴전 협정을 만들어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나 또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같은 이죠. 평화를 만드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을 적으로 간주하고 냉전시대 발상으로 개성공단이 북에 대한 군사적 억지에 방해가 된다. 이런 시각으로 이 개성공단 문제를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얘기였고 또 쭉 실무 협상 과정을 지켜보니까 통일부의 전문성 또 통일부가 개성공단의 산파잖아요. 이걸 만들어낸 당사자인데 통일부의 입장은 전혀 예를 들면 회담을 시작하라면 하고 닫으라면 닫고 대표를 바꾸라면 바꾸고 통일부가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60% 가까운 수치를 이제 보이고 있고, 내려도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원인 분석이 보면, 대북 정책 잘했다. 그리고 외교 잘했다. 이 두 가지로 집중되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현재의 정책, 이걸 바꿀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높습니다. 이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북 정책에 대한 여론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그런 이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당연하죠. 예. 그런 여론이 지배적인가 하면 또 반대로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하는 여론 또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보면 나중에 실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것을 놓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 긴장 국면에서는 강한 입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풀려나가는 관계 속에서 가령 북미 대화라든지 또는 북중 대화라든지 북일 대화라든지 이런 것이 풀려가는 입장에서
남북만 대립하고 대결하는 그런 국면에서는 또 우리 여론이 질타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중적인 측면을 잘 좀 헤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이 풀려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더 그 안정 유지 쪽으로 우리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읽히는데 혹시 이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놓친 것은 기업의 생명입니다. 예. 한두 개도 아니고 6천 개가 넘는 영세 중소기업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명 마지막 그 우리 근로자들 철수시킬 때요. 예.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일단 철수해라 하고 이제 권했는데, 현지에 남아있던 기술자, 엔지니어들은 창고에 숨어가면서까지 안 나오려고 안간힘을 썼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온 뒤에 대부분 실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분들을 만났더니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북에서 신변 위협은 없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을 보호한다고 나오라고 해서 나오지 않으려다가 이제 억지로 끌려 나온 셈인데 나와서 실직자가 된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 그런 이제 항변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기업이 죽고 사는 것,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이런 문제를 너무 소홀히 그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이것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성공단 전문가시니까 제가 장관님에게 여쭤보는 건데요. 개성공단이 정치와 상관없이 항구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 이 중국 기업 같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한 방편이다. 이것이 이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일각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당연합니다. 일부 일본 자본이 투자된 기업이 2개, 또 중국 자본이 투자된 기업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네. 그것 말고 전적으로 미국이나 특히 미국 기업이 들어가면 좋겠죠. 네. 이걸 위해서 전임 정부 때부터 노력한 것도 있는데요. 근데 외국 기업이 자유롭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남북 간의 대결 상태가 완전히 끝나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긴장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전제가 되면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 기업들이 아마 쏟아져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통일부 6.1제 장관이 이번에 휴가를 갔다가 어제 북측 대화 제의를 받고 급히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일부 장관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사실 개성공단은 통일부 존재 이유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보면 적십자선까지 다 끊어졌잖아요. 딱 하나 개성공단 남아있는데 개성공단이 경각에 달린 입장에서 개성공단에 통일부가 전체 역량을 집중해야 하죠. 예. 그런데 통일부가 개성공단이 꼭 내 책임이냐 내 관할이냐 이런 좀 무책임해 보이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 아닌가 싶어서 좀 그 점은 좀 안타깝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손발이 차고 저리고 깜빡깜빡하고 늘 피곤하시다고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손발 차고 저림, 기억력 감퇴, 만성 피로에는 서큐란이 좋습니다. 늦기 전에 동아제약 서큐란.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빈아, 미션 준비됐어? 강수할아버니, 우리 꼭 해결해요. 저기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가 있네? 문 열고 냉방, 아웃! 전력 피크 시간 2시에서 5시. 에어컨도 쉬게 해주세요. 에치? 왜 여기 사무실 사람들은 춥게 해놓고 긴팔을 입고 있대요? 답답한 옷차림 아웃! 여름철 26도를 꼭 지켜주세요. 이 집은 TV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네? 무심한 전기 사용, 아웃! 한 사람 배가트 절약하기 운동 모르세요? 미션 성공! 전기, 만들긴 어려워도 아끼기는 참 쉽구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예, 전원치기 출발차심 4부 순서 시작입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송중기는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중기는 맥심 아이스, 맥심 아이스 커피. 맛있다. 여름이 시원해진다. 맥심 아이스 커피 믹스.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하수정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뉴욕 증시가 사흘째 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48.07포인트 하락한 5,470.6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1.76포인트 내려간 3,654.01을 기록했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 역시 전일보다 6.46포인트 떨어진 1,690.91로 마감했습니다. 예, 연방준비제도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가 역시 어제처럼 발목을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전날 찰스 에반스 그리고 데니스 로카트 등 두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글로벌 IB인 골드만삭스가 9월 중에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 우려를 키웠습니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면 전 세계에 풀린 유동성이 위축이 되고 우리나라의 증시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었는데요.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어려운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불황에 술은 안 마시도 골프는 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국세청이 골프장 이용객이 납부한 개별 소비세와 또 룸살롱,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주점에서 낸 개별 소비세를 분석을 해봤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은 1,632만 명으로 전년보다 2.1% 늘어났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은 한 번 입장할 때마다 12,000원의 개별 소비세를 내야 하거든요. 네. 따라서 골프장 이용객이 납부한 개별 소비세를 봤더니 2011년 1,919억 원에서 지난해 1,958억 원으로 39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유흥주점은 계속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개별 소비세를 내야 하는 과세 유흥 장소가 룸살롱이라든지 뭐 단란주점, 캬바레, 나이트클럽 이런 데가 있는데 과세 유흥 장소가 내는 개별 소비세를 봤더니 2009년 1,429억 원에서 2010년 1,464억 원으로 반짝하고 늘어나는 듯 했는데 2011년에 1,338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230억 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손님이 줄면서 유흥주점 숫자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개별 소비세를 신고한 유흥주점이 9,400개였는데 지난해에는 8,600개로 8.5% 줄었습니다.
예, 오늘부터 우유값이 인상되죠? 맞습니다.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이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유값 인상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ESL 흰 우유 1리터짜리가 오늘부터 대형마트 판매 가격 2,350원에서 2,600원으로 250원 오르고요. 가공유와 치즈도 5.8에서 22.9% 오릅니다. 예. 내일부터 서울 흰 우유 1리터짜리는 2,300원에서 2,550원으로 동원 고칼슘 우유도 2,450원에서 2,650원으로 200원 오릅니다. 예, 빙그레와 롯데푸드, 푸르밀 같은 업체도 이달 중 유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릴 계획이고요. 남양유업은 다음 달 이후에 가격을 올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우유 제조 유통업체들에게 사실상 우유값 인상 자제를 요청했고 또 소비자단체는 우유업체 가격을 올릴 경우에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 압박했지만 결국 우유값 인상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2008년 이후에 5년 넘게 인건비와 물류비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经济신문 하수정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차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뉴스를 단순히 따라가지 않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뒤집어 봅니다. 뉴스의 이면을 함께 보는 시간이죠. 유인경 기상신문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주제 월드보이 귀환. 네. 예, 청와대 비서진 두고 하는 얘기죠. 네. 예,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 이분을 월드보이라고 부르긴 불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문자 그대로 30 때부터 인물이죠. 네. 예, 어떤 인물입니까? 이분은 젊은 분이나 어린 분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는 예. 그렇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인물이시기도 하지요. 박 대통령만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깊은 인연을 맺었는데요. 1958년도에 서울법대에 들어가서 5.16 쿠데타 직전인 60년에 이제 사법을 고시를 붙었고요. 5.16 장학회가 좀 장학금을 받아서 학업을 마칠 만큼 예. 박근혜 대통령과는 굉장히 인연이 깊은 분인데 이념적으로 평가하자면 굉장한 보수입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청와대가 가장 나이가 많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어요. 총리보다도 선배고, 네. 또, 그리고 당에,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유기준 의원이라든가 이 학교 후배들이 절비하거든요. 그럼요. 예, 거기다가 또 하나 신기한 걸 제가 발견했는데, 정홍은 총리, 네. 이 홍경식 민정수석, 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이 세 분이 전부 다 공안 출신이면서 네. 또 법무연수원장을 다 마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공안 정국이 되살아난다라는 것도 있고요. 예. 또 지금 주제는 김기춘 실장이지만 홍정식 신임 민정수석도 지금 황교안 장관이나 최동욱 총장보다는 연수원 5, 6년 선배거든요. 예, 6년 선배죠. 예. 예. 그래서 이 민정수석의 장관 총장보다 5, 6기수 선배를 앉힌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진정한 올드보이 세대 공안 전국이 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올드보이고 경륜을 펼치는 분 같으면 괜찮은데 네. 이제 선배고 네. 또 그리고 일설에는 정홍은 총리를 추천한 분, 네. 또 홍경식 민정수석을 또 추천한 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잘못하면 이 정부와 당까지도 장악하는 문자 그대로 이 정권이 제2인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지난 이명박 대통령 정권 시절에는 만사 형통. 그래서 예. 모든 것이 형인 이상득 의원을 통한다라고 했다면 이번 정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이지만 모든 길은 김기춘 실장을 통한다라는 말이 취임 직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도 할 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고요. 오랫동안 교분을 맺어서 이분의 의지를 굉장히 중용한다라는 것들 파다하게 알려진 일입니다. 예, 유 기자님, 이번에 허태열 실장이. 네. 그동안 온건파라고 불리고 참 네. 점잖은 신사 이렇게 불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허태열 실장이 경질된 것.
이게 무슨 이유라고 보십니까? 국민 전환용으로 보기에는 대통령 지지가 아직까지 높고. 국민 전환용이라기보다는요. 지금 뭐 육법당이람이 다시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육사 출신의 법관 출신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성시경이 떠났다는 거죠. 그 성균관대 출신들이 이남기 수석, 예. 허태열 실장 뭐 이런 분들이 나갔는데 이분들이 되게 온화하다 보이는 건 그거는 뭐 바깥에서 보는 국민들의 예. 의견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에는 좀 뭐 윤창열 사건이라든가 뭐 이랬을 때 좀 단호한 뭐 조처하거나 장악력 그다음에 뭐 그 여당 야당과의 뭐 소통의 문제 이런 것에서 너무 우유부단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뭐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전원책 변호사님도 각종 시사 프로에서 강조를 했지만 청와대 수석들 회의를 보면 회의라기보다 그냥 훈시의 시간으로 보일 것만큼 제 몫을 내지 않아서 답답했던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받아쓰기 바쁘죠. 네. 예, 지금 또 그 모습이 그대로 TV 화면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고개 숙인 남자들이더라고요. 예, 네. 외국의 그 예컨대 백악관 모습이 가끔가다 TV 화면에 네. 그 잡힐 때가 있는데 보면 아무도 받아 쓰는 사람이 없는데 네. 우리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이 청와대 수석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전부 다 받아 쓰고 있으니까 그걸 제가 우려를 한 건데 네. 이번에 청와대에서 이제 S대가 사라지고 또 다른 S대가 등장했다. 네. 그러니까 성균관 대학 출신이 6명에서 2명으로 줄고. 그러게요. 저 예. 성균관대교 출신인데. 아, 그렇군요. 예, 저희 선배들이 우리 유 기자님이 죄다 성대 출신이군요. 예. 그리고 서울대가 이제 6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네. 뭐 이런 이 참 가십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깜짝 그 인사 이걸 지켜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깜짝 인사 이것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깜짝 인사는 저는 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비장의 카드가 예. 국민 전환용일 수도 있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깜짝 인사의 경우에는 이제 올드보이에다가 모두 아주 그 공안 일색이라고 하면 게다가 뭐 기억이 김기춘 의원 하면 떠올리는 게 이제 실장님이시죠. 예. 초원복집 사건인데요. 그때 그 3당이 압으로 민주주의를 이제 배신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김영삼 대통령을 대통령 당신시키자 하면서 1992년 벌써 뭐 한 20몇 년 전 일입니다만 부산의 그 초원복집에 모여서 이때 나왔던 유명한 그 유행어가 있죠. 우리가 남이가. 뭐 예. 이때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영도 따라서 빠져 죽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번에 김기춘 실장이어서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강한 신념이 국정 운영에 어떤 방향을 할지 뭐 알 수가 없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5세이시거든요. 예. 김기춘 실장이. 그리고 그 7인회라고 해서 이분을 항상 도와줬던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기춘 의원 같은 경우 2005년 때도 그 여의도 연구소장을 박근혜 그때 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해서 추천해서 냈었거든요. 근데 뭐 전문가들이 그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정혜신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그 정신적인 면이 좀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강한 부성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또래의 분들 혹은 아버지 친했던 분들 앞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뭐 창조 경제라든가 뭐 젊은이의 마음이라든가 소통이 가능할까. 이 부성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지적들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 대통령에게 부성 컴플렉스가 있다. 이 좀 위험한 발언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기춘 실장, 이 참 정말 이 밝고 따뜻한 곳에서만 계시던 분 같아요. 박 네. 대통령 당시에 그 인연이 문세광 이 수사로 시작됐죠. 네. 예, 물론 그 앞에 정수장학회 일기 출신입니다만은. 네. 그리고 이제 정학금을 받은 사람들 모이는 예. 상청회 회장도 예, 지냈고. 회장 지냈고. 네. 그리고 또 유신헌법은 한태영 갈봉건 두 교수가 기초를 할 때 거기에 그 스포터 네. 지원을 했고. 그리고 뭐 85년에 대구지검 검사장, 86년에 대구 고검검사장, 50 시절 검찰국 다 거쳤고요.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는 검찰총장. 예, 법무부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네. 그리고 또 김영삼 정권 자기 고등학교 선배인 김영삼 정권 다시 출범 법무부 때 초원복집 사건을 터뜨리고 네. 그리고 다시 박근혜 대표 시절에 이 여의도 연구소장 연구소장. 그리고 2007년 경선 때는 또 법률지원단장 했죠. 지원단장. 예. 아주 관운이 빵빵하신 그리고 분이. 2012년 대선 때는 선대위 부위원장을 그렇죠. 하시고 네. 예, 정말 보면
부럽기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남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지금까지 그분의 뭐 판단력이 별로 틀리지 않았다. 또 이런 평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그분의 판단이 옳았으면 이렇게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든가 일부 야권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인정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진정한 실장이 되기를 다 바라봅니다. 나라는 잘 돼야 되니까요. 예. 시간이 별로 없는데 다른 문제를 하나 넘어가죠. 네. 전세대란. 문자적으로 저는 이걸 전세대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세 지옥으로 이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이번 여름이 지옥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제 9월, 10월이면 이사철이라 그러는데 지금 여름부터 뜨거운 예정인데요. 전세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고 씨가 말랐다라는 말이 도는데 또 반면에 월세는 남아돈다 그럽니다.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도 합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가 않는 예,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죠. 예. 그리고 전세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집값이 오를 걸 기대하기 때문에 전세로 이따가 더 모아서 사기도 했고 월세 그러면 돈이 그냥 사라진다라는 개념을 봤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근데 전세가 해도 너무한 것이 반포 레미안 아파트 경우에는 25평의 전세가 8억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25평을 8억에 전세 사는 것을 과연 이 가능한가 했는데 강남에 사는 분들 얘기로는 아이들의 학군 때문에 여기 전세로 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더구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은행 이자가 3% 4%밖에 안 되는데 전세가 아니고 월세로 돌리고 싶지만 제가 주지 않아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은행 이자율하고도 연관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은행 이자가 적으니까 전세금을 받아서 그 이자만으로 종부세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부세 요새 감당 안 종부세 강남 같은 데는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예. 이러니까 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월세로 계속 전환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는 건데 이 기본적으로 이 거래가 안 되고 집 거래가 안 되고 또 물량이 부족하고 이 두 가지 원인 아니겠습니까? 예, 거래가 안 되는 거는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렇게 집이 안 팔리기 시작하면 집 가진 사람은 하우스푸어가 될 뿐더러 복덕방, 이사짐센터, 동네 인테리어, 청소 예. 전반적인 이런 산업 분야가 그렇군요. 다 죽어갑니다. 예, 집 주인뿐이 아니네요. 예. 그다음에 더구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간단한 1억, 2억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 귀족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강남에 20억, 30억 전세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전세 사는 이유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라든가 보유세를 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에 대해서 그게 나오지 않아서요. 그래서 세법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좀 올리는 것을 방안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월세로 전하는 과도기여서 속도 조절만 필요할 뿐이지 국가에서 무슨 부동산 대책이다 뭐다 나서서면 안 된다. 이건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그렇군요. 집값에 육박하는 전세비를 내고 전세를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겠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라든지 특히 종부세 같은 네. 엄청난 세금을 나 내지 않고 이런 집에 살겠다. 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집 가진 사람은 이제 억울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오히려 집 가진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렇죠. 전세 사는 사람이 좋아 보이고 예. 그런 전세는 시대가 나중에 하나도 무슨 빠지는 돈 없이 딱 전세 보증금 받아가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월세들이 너무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예. 월세를 받아서 알토란 같이 돈을 불리셨던 분들이 다세대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전환을 했고요. 오피스텔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숨죽이며 있어야 되는데 외국과 다른 거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다 월세 새 집에 살지만 물가 상승 기준에 맞춰서 월세 조금씩 올리기 때문에 이게 큰 생활 타격이 되질 않는데 우리는 전세건 월세건 이 방향 흐름에 따라서 갑자기 1억씩 오르고 월세 경우에도 갑자기 100만 원씩 오르면 예. 현 생활을 유지하면서 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 월세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점 퍼센트를 유지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물론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거기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만은 또 현실이 그걸 잘 못 따라가죠. 네. 예, 문제는 이 서민들인데요.
정말 그 교육 때문에 이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이 서민들, 그럼요. 이 서민들이 이사철에 가지는 고통, 이번 가을에 엄청날 것 같은데 지금 네티즌들 이 햇볕 마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부가 좀 나서지 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강렬한 법, 이 법 저 법 했다가 헷갈리기도 하고요. 정부가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춰서 뭐 무상 임대주택이다 이런 것들 낸 것조차도 엉뚱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추고 또 하나는 뭐 지하경제 활성화를 굉장히 많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데 지금 복지를 하기 위해서 세를 하려면 보유세를 많이 올려서 기존에 있던 분들로부터 투명한 세금을 받아내는 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유세 또 올리면 더더군다나 월세로 또 전환이 될 가능성이. 그 대신 취득세라든가 이런 걸 낮춰주면 적절한 금액의 집은 우리가 스스로 장만할 수 있는 거죠. 예,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추고, 그렇죠. 예, 보유세를 차라리 높여라. 예. 예, 그런 방향으로 흐른다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 네. 다들 은퇴를 하고 정년 이후의 나이가 되는데 이분들이 유일한 재산이 집 하나거든요. 알토란 집 한 채인데. 예, 그 보유세가 높은 보유세가 나오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미국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예. 것이 나올 지경이지. 아니 연금만으로 못 이제 삽니다. 노후를 그 유지하지 못한다 이런 예. 결과가 되거든요. 연금 받아서 전부 다 이 재산세 내버리면 예. 그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걱정입니다. 그것도 해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다가 다 시골로 가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또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유진 기자님. 예, 지금까지 그 뉴스 이면을 살펴보는 뉴스 뒤집어보기 경향신문 유인경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버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 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학에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지금 PYA를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티는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티는 아이포티 스타일은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최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로마 귀족의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실 겁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 전쟁이 벌어졌을 때 혁명 정부는 호구조서가 잘 되어 있던 파리, 마르세유 등 도시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징집을 하려 했습니다. 대부분 부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혁명의 주체였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지식인들은 남아서 세금을 바치고 자식들을 징집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한 사람들이라 해서 부르주아라고 부르고 그들의 정신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우리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598명으로부터 무려 3,709억 원을 추징했다고 합니다. 제 직업이 변호사인데요. 변호사를 비롯해서 전문업종 종사자들과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부자들이 많았다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윤책의 출발사 아침 지금까지 진행의 전윤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